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가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포항시 51만 인구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다니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범시민 주소 갖기라는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30만 원을 준다는 오. 솔깃한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상현 씨처럼 솔깃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되나라고 고개를 갸웃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포항시의 인구 문제만큼은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숙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마음만큼은 아마 다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는요, 포항시 51만 인구 회복 이야기에서부터 네, 지방 소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항시만의 특별 전략까지 시시콜콜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시콜콜 택시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도시 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면 늘 모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모태 자문가 그리고 또 프로 자문러 한동대학교 구자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포항 안에서 자문도 많이 하시지만 도시 정책, 경제, 뭐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자문과 역할을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능력자를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주소가 지금 어디? 포항으로 돼 있죠. 26년째 포항입니다. 네. 무슨 동? 지금 양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동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26년 전 포항에 왔을 때 인구가 52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일군과 포항시가 합쳐서 도농 통합시가 돼서 이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항시가 80만, 100만의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도시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은 자연 감소보다도 사회적 감소가 크기 때문에 더 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좀 바로 잡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살기 좋은 도시가 뭡니까? 직업이 많이 공급이 되고 생활이 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의 감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예,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제 과거에는 이 철강공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쟁력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천 명씩 몇 년 사이에 줄었을 거예요. 고용 인원이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식구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10,000명 이렇게 빠졌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졌다. 이제 그 전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항에 살기 힘들겠다. 조사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60% 정도의 포항 시민들이 다른 데로 떠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떠날 수는 없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인구도 그것 때문에 불지 않았고 또 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오면은 근데 어떤 점들이 좀 위험하고 우리가 어떤 걸 걱정해야 되나? 포항시는 인구가 지금 52만까지 올라갔다 지금 50만 뭐 2, 3천 명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올 되면 5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된 게 있어요.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이제 특별도시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100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이제 100만 도시를 우선 통과하고 50만 도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 이전부터 어떤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 정도의 도시가 된다면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2개씩 될 수가 있는 거죠. 25만 단위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5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자기들이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주 작은 규모 거 외에는 다 도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그런데 이제 50만이 넘는 도시는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큰 것은 도를 가지만
중간 정도 크기 것들은 우리가 되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무분야의 혜택이 줄어들고 당장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시민들 입장은 뭐냐면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2만일 때 받던 서비스와 48만 때 받던 서비스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항시가 남구와 북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청도 다르고 네. 이제 뭐 소부 경찰서도 다르게 있고, 사실 이제 50만 미터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로 줄은다는 얘기니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줄고 국비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도 줄어든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역할들 말고도 인구가 줄게 됐을 경우 사실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경제적으로 볼 땐 내수,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새로운 기업들이 자리 잡을 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많이 보는데 그것도 줄어들겠죠. 이제 큰 공장들이야 뭐 입지를 하면 사람들이 오겠지만, 이런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구를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수 부분이나 네. 기업 유치에 있어서 30만 도시, 20만 도시와 50만, 60만 도시가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질들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대도시가 아닌 중간 도시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책들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도 다 5, 6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최소한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와서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모든 시설이 50만 이하의 도시에서 제공하는 것과 50만 이상에서 제공하는 건 다를 겁니다. 그 KTX가 왔던 것도 이게 50만 도시로서 포항 동해권의 중심이니까 KTX가 오게 된 거지, 이 중심 도시 역할을 못 한다면 KTX가 왜 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국제학교 같은 것도 사실 50만 이하의 도시에 그렇죠. 세워봤자 뭐 올 사람도 없는데 왜 세웁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이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수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고스란히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항시에서는 이런 절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포항시에서는 어떤 조치, 또 어떤 행정,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포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2만을 넘어서 53만을 바라보던 인구가 어느덧 50만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가슴에도 보니까 지금 요즘 포항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함께해요. 포항 주소 갖기. 요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맞습니다. 지금 시정 가장 큰 현안이 인구 유입입니다. 예. 인구 유출이 심해졌으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맞아요.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월 기준으로 우리 포항시 인구가 50만 2,7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가장 많을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한 16,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그 작년 한 해 동안 한 4,100명 정도, 월 평균 한 34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포항 인구가 좀 계속 줄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포항시는 타 지역에서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지역 화폐로 30만 원의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교수님 저는 거기에 네. 조금 솔깃하긴 해요. 이렇게 30만 원을 주겠다. 근데 이렇게 지원금까지 써가면서 인구 유치를 하려는 걸 보면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걱정도 약간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단기적인 거지만 학생들한테 30만 원도 큰 거죠. 저는 뭐 돈이 있다면 100만 원씩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좀 단기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학생들이 일부는 과거에도 했었는데 해도 별 혜택이 없다 해서 도로 이제 가버리고 또 졸업하면 가버리고, 근데 이 정도만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타지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절반만 이제 바꿔도 좀 인구 걱정을 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혜택을 뭐 100만 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단기적인 거지만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조금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요. 주소 갖기 운동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네, 그렇죠. 주소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 주소로 유지하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도 같은데, 사실 이 도시라는 것이 청년층의 인구 유입과 인구가 빠져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타 지역의 학생들 혹은 포항의 학생들이 대학은 포항에서 나와서 취업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텐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포항이 포스텍과 한동대 같은 좀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포항 시민으로서 사는 거죠. 4, 5년 동안. 근데 이제 떠나버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포항이 제2의 고향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직장만 있다면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이 사람들을 위한 직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요즘은 왜 한참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포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또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그렇죠. 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동대학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포스텍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센터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지원이 조금 많지는 못하다. 학교 단위로 많지도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좀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이 학생들한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벤처 자금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충분해야 되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대 재학생과 졸업생 2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포항에 거주하는 경우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으로 돼 있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포항에 거주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82%가 포항에 남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되게 놀라워요. 그러게요.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좀 놀랍다기보다는 네. 좀 아프네요. 네, 쓰리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82%가 떠난다. 대부분 떠난다 하는데 과거에는 한동대학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18% 훨씬 넘을 겁니다. 20, 30% 될 텐데 18%라는 것은 포항 출신들도 많이 떠나겠다는 건데 그만큼 직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8%의 학생들은 포항에 정착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가장 많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포항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 정착을 하겠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좀 약간 인상적인 답변도 하나 있어요. 지방 도시 중에는 좀 살만하고 그 중에 집값이 좀 저렴한 저렴해서. 편이어서 네. 그 중에는 좀 그런 편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P사에 내가 취직이 된다면 저는 포항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친구도 있어요. 이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일단은 그래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집값 같은 게 조금 안정되고 일자리가 제대로 확충만 된다면 나는 포항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그럼 포항에만 남아있어요. 뭐 서울이면 어떻고, 부산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저 어때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네. 일자리와 주거 문제, 그렇죠. 요거를 긍정적으로 뽑았군요. 네. 이유를 들으니까 조금 더 이제 납득은 되지만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현실적이다. 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반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포항에 정착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좀 해줬는데요. 놀 곳이 바다 말곤 없다. 네. 수도권에 비해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하다. 네, 그렇죠. 더불어서 포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 선택폭이 좁은 것 같다. 일자리 부족이 포항에 정착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대답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뼈 때리는 대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취직 후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이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할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의 집값이 미쳐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네요. 야, 이거는 진짜 주변에서 다들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은 뭐 집값이 조금 저렴해도 일할 곳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래도 그렇죠. 대학생들이다 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게 양질 가장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큰 클 거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요, 제가 이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이어서 포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포항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시고 포항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항에서 지금 애 둘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 건축사로 지금 창업 준비 중인 김미형이라고 합니다. 미혼이고요. 아,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포항에 남아서 건축사 일을 하고 있는 신현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항에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포항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포항에 하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어때요? 포항에서 일하고 포항에서 살아가는 게 좀 어떠세요? 느끼기에? 애기 엄마는 또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많이 도와주시긴 하시는데 이번에 학교 입학하는 경우만 해도 저희 애가 사실 돌봄이라는 그런 학교 정책이나 서비스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부모님 도와주셔서 그게 뭐 원만하게 해결은 되지만 만약에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일이 또 이제 밤늦게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애기 돌봐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지자체 도움이 없으면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과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 강좌 같은 경우에도 그 강좌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왜 포항 인구가 이제 5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남아 있어 주지도 않고 있던 분들도 많이 떠나는 상황이에요. 이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으며 포항을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좀 쓰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진짜 졸업하면 직장부터 사실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포항에 좀 매력적인 자기들의 뭐 일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 좋은 주거 환경이 좀 합리적이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친구들에게 제공이 되면 포항에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은 아이를 낳으면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라는 정책이 있다면은 저는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 없이 포항에서는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다른 직장을 다니든 걱정하지 않고 내 아이를 맡기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죠.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설문조사도 그렇고 졸업생분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뭔지 힌트를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그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시도 이제 철강 산업 위주가 아니라 이제 산업을 좀 다양화시킨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다양화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포항 인근은 에너지 벨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풍력단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LNG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서 뭐 그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이제 그걸 하고 또 하나는 로봇 뭐 융합단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포항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떤 IT 산업 그러니까 IT라는 것은 뭐 이런 프로그래밍도 있지만 하다못해 전자 조립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단지를 만들었는데 아직 이제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많이 고용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IT 분야와 제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것도 흥해들 같은 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꿈을 꿔야 된다. 이제 이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일만 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컨테이너 항으로서 지금 일부만 완성이 되고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이 못 되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만 멎으면 이제 크루즈도 분명히 옵니다. 크루즈가 오게 되면 보통 2,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쇼핑센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경주나 대구를 간다기보다는 양덕동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 유치, 그 다음에 이제 물류가 지금 현재 배가 이제 지난번에 12,000톤짜리가 이제 하나 됐다가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원도 없어서 이제 강원도로 간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멎히면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항만이라든지 다른 항만을 가보면 항만 근처만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수십 킬로 되는데 지역까지 컨테이너들이 와서 거기서 채워서 가져가고 또 일부 물건들이 수입이 돼서 또 가공하고 재포장해서 또 수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만을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항만 물류 산업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들고 들어와서 세워야 되는 공장들이나 다양한 네. 산업들이 있을 거고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빛나는 보석들이 있을 건데 이걸 네. 어떻게 다시 재가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까 물류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많이 다니다 보는데 중간중간 이천, 여주 네. 이쪽을 지나다 보면은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대형으로 그렇죠. 단지를 꾸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취업과 뭐 생산적인 그렇죠. 것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육로로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은 그로 인한 파급력도 굉장히 크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만들자는 건데 우선은 이 항만 배후 단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은 거기에서 배추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재가공해서 딴 데 수출도 하고 국내에 뿌리자 이거잖아요. 또 이 경상도가 상당히 이제 농업지대가 많아서 사과 같은 것들이 생산되는데 이걸 수출을 아마 거의 않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산항을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류들이 농업 물류들이 이렇게 집산지가 배후단지가 돼서 그것들을 재포장해서 딴 나라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 중심의 어떤 물류단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약간 이런 걱정도 돼요. 제가 요즘 저희가 지난번 촬영들 하고 나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환경이 좀 공장 같은 것들이 생기면 너무 대기나 이런 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살짝 걱정이 좀 되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 환경 오염을 줄여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공장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기업이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을에 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님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치가로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걸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민의 권리기도 해요. 맞아요. 저 입장에서도 공공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필요하니까 서로 양보합시다 하면서도 우리 집 앞에 혐오시설이 온다면 막 반대하겠죠. 이건 우리의 권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가로서 정치가로서 전문가들로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느 방법들, 저감 방안을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거기서 저감 방안을 발견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부여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심하게 부여하면 기업체가 오질 않습니다. 또 이것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행정 스트림 라이닝 해서 행정을 빨리 시키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제지만 좀 행정을 빨리 하되 이 정한 방안을 적절히 잘 부여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공장에서는 그 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규제는 정확히. 규제는 정확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 지구제를 좀 더 정확히 해서 공장 지역은 공장 지역대로 하고 주거는 주거대로 개발을 하되 이제 같이 혼용돼 있을 경우에는 그 완충 지역을 충분히 만들어서 큰 키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서로 이제 그 용도를 달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네. 도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네요. 네, 네, 네. 지금 주소 갖기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포항시에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일자리죠. 일자리인데 철강공단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어떤 한계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주요 공단이 이제 영일마 산업단지하고 동해에 블루벨리 국가산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와 있고 또 바이오 헬스 이런 신산업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 정도 되면 상당히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50만이 지금 진짜 눈앞에 선뜻 온 것 같아요. 이 50만이 깨지는 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소갖기 배지를 달고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나마 포항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래 우리 목표가 지금 50만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 51만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도 극복해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만은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역량을 총 지금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포항시의 정책에 아마 시민분들은 애정을 갖고 많이 좀 협조하고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네, 그 이번 정책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구 감소를 막고 강한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핫 이슈.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행정 통합을 하면 포항의 뭐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고 이게 포항시에는 꼭 필요한 건가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통합되는 것이 큰 덩어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거든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도시는 지방대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규모가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뭐 나눠져 있어도 서로 네트워킹하면 좋을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행정이 나눠져 버리면 그게 쉽진 않거든요. 한 단계 더 걸쳐야 되는 것도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합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제 합해진다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킹도 쉬워지고 수도권과 경쟁도 쉬워지고 이런 면에서 그 한 축을 이루는 이제 대구가 중심이 된다면 이제 포항은 일종의 또 하나의 어떤 서브 센터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킹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큰 덩어리도 오게 되면 포항도 많이 발전할 거예요. 대구가 발전하면 포항도 발전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네트워킹도 있지만 관광객들도 대구에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대구와의 행정 통합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포항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포항의 특성과 경주의 특성을 잘 살려서 포항과 경주가 하나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두 도시가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요. 한 운전하면 지금은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통근이 가능하고 또 두 도시가 너무나 특징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역사 관광 문화 도시고 이쪽은 철강 하이텍 도시 아니에요. 또 R&D가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결합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을 보면 모든 도시들이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됐으면서도. 그러니까 영천도 아니면 저기 울진도 각각 뭐 R&D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R&D를 집행하는 것은 이 연구 중심 대학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연구 활성화 이런 것들은 포항 쪽에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은 글로도 가고 사람들은 또 정주 쪽에 많이 살고 이게 이제 된다면 하나의 도시로서의 어떤 상당히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포항과 경주의 네트워크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형산강의 강길, 물길부터 이제 육려, 물류길까지 이야기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있는데 분명히 좀 좋은 성과로 다가오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그렇죠. 해봅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다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포항시가 지금 인구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포항시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각한다면 많지 않습니까? 인구 50만 원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사했지만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직업을 많이 창출하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라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가장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죠. 어디서 포항에서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매력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